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폈는데 그걸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 엎어버렸죠. 그런데 이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중동에 폭격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덩치가 규모가 큰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공습 훈련을 했는데요. 타겟은 당연히 이란이겠죠. 이란의 핵 능력이 거의 완성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F-35B 전투기에 LRASM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통합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는 흑해에 신형 수상 자폭 드론 카마라는 걸 대량 배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F-35B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한 미국이 이번에는 이 전투기에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 LRASM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스트 모드의 F-35B 외부 무장 파일론에 LRASM을 장착하는 개념인데 JSM을 표준 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A형, C형과 달리 F-35B의 표준 대함 무장은 LRASM이 될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온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에는 독일제 자주포 파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54문을 공급할 예정인 RCH-15 차륜형 자주포가 그것인데요. 아직 단 한 문도 독일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자주포를 도대체 무슨 수로 최전선에서 파괴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가운데 흑해 상공에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공중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흑해 상공의 프랑스 전투 공중 초계 증가에 맞서 러시아가 수호이 35 전투기를 띄웠고 프랑스 MQ-9 무인 정찰기에 근접하는 위협 기동을 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 해군의 FA-18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 공격기 개발 사업인 FA-XX 프로그램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 두 개 업체를 후보로 삼아 해군용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브레이킹 디펜스에 밝혔습니다.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군의 마구라5 수상 자폭 드론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수상 자폭 드론 카마를 올해부터 흑해 지역에 대량으로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설계에 높은 수준의 대전자전 능력, 방탄 성능을 갖고 있는 이 드론은 200kg의 탄두를 싣고 있어 어지간한 전투함들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F-35B의 날개에 이렇게 파일런이 달려있고 여기에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죠. 열추적 미사일, 그리고 LRASM 두 발을 딱 장착했네요. 이걸 이제 비스트 모드라고 하죠. 그런데 F-35B는 미 해병대가 주로 운용을 하는 전투기인데 해병대니까 당연히 또 적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F-35B의 내부 무장창은 A형이나 C형보다 이 용적이 작죠. 그래서 이 F-35A, F-35C는 JSM이라고 하는 이 대함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여기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항모는 안 된다. 왜? 이런 제한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가격은 제일 비싼데 이걸 왜 하냐 우리가 라고 주장을 했던 반대요. 그래서 LRASM을 장착한다. 그런데 LRASM은 덩치가 더 크죠. 당연히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스트 모드로 날개에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스텔스가 아니게 되죠. 그런데 이 LRASM의 사거리가 한 560km 되니까 스텔스일 필요가 없는 거죠. 560km 되니까 적의 군함의 방공 이 구역 밖이니까 560km면 그래서 멀리서 LRSM 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뭐 이런 방법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네, LRASM이라고 하는 현존 최강의 AI 바탕의 이런 대한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좋긴 좋은데, 한 번 더 이 F-35B의 제한 사항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러시아가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M123도 파괴하고 험비도 파괴하고 RCH-15도 파괴했어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RCH-15 독일제인데 바로 이거죠. 독일제 155mm 자주포, 우리 K9을 이기기도 했던 자주포. 그런데 아직도 독일 밖에 한 분도 나간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지난 1월 13일 날 우크라이나에 인도를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들이 독일에 가서 지금 운영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으로는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걸 파괴했다. 그러면 독일에 가서 공습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지난번에 뭐 하이마스도 계속 뭐 파괴했다 하더니, 하이마스 파괴했다라고 주장한 거 다 합치면 하이마스 우크라이나에 간 거 몇 배로 파괴한 거 전과가 나오죠. 그 정도로 여기는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리고 또 실력도 없고. 왜 실력이 없냐? RCH-15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정보력이니까, 또 지식이니까 실력이 없다라는 거입니다. 프랑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뭐 나토 니들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뭐 이러니까 프랑스가 우리가 핵우산 씌워줄게. 유럽에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의 리더 국가로 독일을 확제치고 확 솟아오르려고 하는 프랑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루마니아에 프랑스는 현재 방송해드리는 현재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배치해놓고 이 흑해에서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미라지 2000뿐만 아니고 이 MQ-9 이거 가지고도 정찰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찰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수호의 전투기죠. 수호의 35 전투기가 와서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하고 가는 걸 이 MQ-9의 이 탐지 센서가 지금 촬영을 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러시아와 이렇게 계속 긴장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걸 또 프랑스는 보니까 마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참에 핵 가진 우리가 핵 없는 독일 제치고 리더가 되자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자, FA-XX 사업,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이죠. 미국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나눠먹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은 주로 록히드 마틴, 미 해군은 주로 보잉, 뭐 이런 식으로 해오고, 또 폭격기는 B2부터 지금 B21까지 계속 노스롭,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먹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 해군의 FA-XX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탈락했어요. 록히드 마틴이 뭐 실력이 없어서 탈락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에게는 안 줄 거야. 왜? 우리는 공군이니까. 그래서 열과성을 다하지 않았고, 당연히 록히드 마틴 탈락시키고 이제 보잉과 노스롭 2파전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보잉과 노스롭 둘 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보잉은 최근에 KC-46, T-7 등 이런 것에서 KC-46 조기 경보기, T-7 훈련기 이런 거 계속 사고 나고 뭐 문제 생기고 뒤로 밀리고 이러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스롭은 전투기 만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B2 폭격기, 그리고 지금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이런 폭격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글로벌 호크, 뭐 이런 그 대형 무인기, 뭐 이런 거를 노스롭은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투기 만들어 본 지 너무 오래된 노스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또 요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보잉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좀 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잉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가 간의 수공업 스타일로 만든 마구라5 수상 자폭 드론을 저 괜찮네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는 제대로 만들자 해서 조선소에서 제대로 만든 이 수상 자폭 드론 카마, 이걸 이제 다 만들었고 대량 배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러시아 공범은 기관포로 요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포를 맞아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방탄 능력, 또 탐지 능력, 거기다가 200kg의 탄두, 200kg이면 하푼이 220kg 정도 되죠. 탄두 중량이. 그러니까 하푼 한 방에 와서 그냥 와서 터지는 거하고 비슷한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는 이런 자폭 드론을 흑해 대량 깔겠다. 러시아하고 그렇게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졌나요? 하여튼 이런 GK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이스라엘과 밀착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란 핵시설 공습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와 폭격기, 전자전기 등 대규모 항공 전력을 동원한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뉴스가 3월 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다수의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보냈고 이스라엘은 F-35I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다양한 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을 보냈는데요. 수십 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지중해 상공에서 장거리 공습 시나리오를 소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과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 훈련에서 미국은 제공권 확보와 공중급유 등의 지원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등 타격작전에서 주도적인 임무 수행을 연습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시 공습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대폭 늘리며 핵무기 생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온 미국과 이스라엘. 과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 사진. 이스라엘의 F-15I 그리고 미국의 B-52H 폭격기. 자, 이렇게 F-15가 이제 방공을 해주고 B-52가 폭격을 하고 이런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23년 7월에 했을 때는 미국은 반대로 미국이 제공을 해주고 방공해주고 그리고 공중급유 같은 지원만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들어가서 폭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폭격기가 없으니까 공중급유를 계속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폭격기가 들어가서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고 이스라엘이 보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52 폭격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텔아비브 앞에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이 뺑글뺑글 도는 건 이란까지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만큼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 거리만큼. 그런데 이게 요즘 이 중동 지역에 거의 매일 미국의 폭격기들이 B-1B 왔다가 B-52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이 말은 그만큼 지금 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건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월 16일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은 영내 불안정의 가장 큰 원천이자 모든 테러 단체와 폭력 행위, 파괴적 행동,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배후다. 핵을 가진 이란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핵을 가진 이란은 결코 있을 수 없는데 핵을 가지는데 어쩔 거야. 바이든은 뭐 그런 상태였는데 자, IAEA에서 이란은 지금 핵을 가지는 목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전에 있으면 결코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핵을 못 가지게 해야 되죠. 못 가지게 하려면 첫째는 핵시설을 파괴해서 핵을 없애는 것. 두 번째는 핵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레짐 체인지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또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다음 날이죠. 우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공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공습을 더 선호한다. 때려라 이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란은 바짝 쫄아서 지금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고 이란과 북한은 거의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갑시다 해서 위고 투게더 하는데 여기는 지금 북한하고 같이 갑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본보기로 이란 핵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한번 결심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